안녕하세요. 저는 가락고등학교에서 과학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영입니다.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수업 콘서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수업 주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후변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생태 전환 교육이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한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태 전환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실천과 감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의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생태 시민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생태 소양을 높이는 교과 융합 생태 전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학탐구 실험 정보, 환경교과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수업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과학탐구 실험과 정보교과의 융합 또는 정보와 환경교과의 융합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여 PHET, 구글 어스 프로, 파이썬, 오렌지3, 캔바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수업 프로그램의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에서는 The Greenhouse Effect를 주제로 PHET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2차 시에서는 북극 해빙의 미래 알아보기를 주제로 구글 어스 프로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NSIDC의 그린랜드 용융 면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리터러시를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3차 시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4차 시에서는 오렌지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과 연평균 기온 증가율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기온 예측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5차 시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개발한 PHET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사이트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분야의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 시행에 의해 과학실험 수업 진행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 시뮬레이션은 추상적인 과학 개념이나 분자 수준의 화학 반응에 대한 학생의 개념 이해도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는 학습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시뮬레이션은 가상적 튜터로서의 역할이 수행이 가능하고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미시적 세계의 현상과 더불어 그것과 관련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시각화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차 시에 The Greenhouse Effect라는 시뮬레이션 가상 실험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체들의 적외선과 가시광선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온실기체를 구분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온실기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시대와 1750년 그리고 현재의 온실기체 농도에 따른 지구온도의 관계를 분석해서 온실기체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실에 크롬북이 구비되어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크롬북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HET 사이트는 수업 시간에 영어 버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로 자동 번역될 경우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글자가 깨져서 네모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 시간에 영문 사이트를 활용했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문 보고서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영문 보고서가 주어져서 약간 당황해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는데요. 작성은 원하는 언어로 하도록 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보고서 작성도 언어 선택 때문이었는지 더 신중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차 시는 구글 어스 프로를 활용하여 북극 해빙의 미래 알아보기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내셔널 스노우 앤 아이스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어 있는 KML 파일을 활용했는데요. KML 파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KML은 구글 어스와 같은 어스 브라우저에서 지리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형식입니다. 아이콘이나 라벨로 지구상의 위치를 표현하거나 특정 위치의 그림이나 영상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이러한 KML 파일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빙하의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연도와 계절에 따른 북극과 남극의 해빙 크기 변화를 관찰해보는 활동과 시간에 따른 그린란드의 빙하 용융 면적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NSIDC의 그린란드 용융 KML 파일은 1979년부터 2007년까지의 빙하 용융 면적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 이후의 그린란드 용융 면적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 차트를 활용해서 학생 스스로 그린란드 용융 면적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원하는 기간을 선택한 후에 그래프를 분석하여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북극권의 지표면 온도가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지구온난화의 진행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와 북극 해빙의 용융으로 인해 지구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련 도서와 자료 검색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1, 2차 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의 핵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 기준과 학생들의 활동 결과에 따른 학교생활 기록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3차 시는 기상자료 개방 포털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나타내는 관측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파이썬으로 분석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환경 수업을 함께한 학생들은 정보 교과를 이수한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파이썬 기초 코딩 수업을 6차 시 정도 진행한 후에 본 수업을 적용하였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파이썬 코드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파이썬 코드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에게 코드를 제공하여 코드문을 설명한 후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크롬북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구글 콜앱을 사용하였습니다. 1973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개나리나 벚꽃과 같은 봄꽃의 개화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해석해 보았고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처음 학생들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꺾은선 그래프를 기본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매트플롯립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막대 그래프나 산점도를 그려본 후에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따라 데이터 변화량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학생들과 얘기해 보았습니다. 4차 시는 오렌지 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기온 예측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렌지 3 프로그램은 다양한 위젯의 함수가 들어있어서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석 목적에 맞는 위젯을 연결해서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면 다양한 기계학습과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4차 시에서는 3차 시와 마찬가지로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스캐터플롯 위젯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안면도에서 측정한 여러 가지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를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체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또한 4차 시에서는 머신러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한반도의 기온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연평균 기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계학습 전의 데이터를 살펴본 후 이산화탄소 농도는 독립변수로, 연평균 기온은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보시는 표와 같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는 현재 탄소 배출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2040년에는 기온 상승이 1.5도씨를 넘으리라 전망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1750년대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할 때 1도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이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붕괴, 물 공급과 식량 생산의 불안정, 그리고 빈곤층의 취약성이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차 시에서는 지구의 기온이 1.5도씩 상승한다면을 주제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순서와 제작 도구를 안내해 주었고요. 학생들은 지구의 기온이 1.5도씩 상승할 경우 지구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그 과학적 원리를 발표 자료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학생들이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 능력뿐만 아니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 4, 5차 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 기준과 학생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다음과 같이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모든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산출물은 구글 클래스룸 수업방에 제출되었고 개별 피드백도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 프로젝트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학교는 강동 송파교육청에서 진행한 온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독서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도서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이 환경 수업에서 관련 도서를 몇 권 같이 활용했던 점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업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수업 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